자, 이번에는 클러치 어셈블리 안에 우리가 압력판이 있고 레버가 있고 레버를 갖다 중심적인 와이어링도 있고 또 스프링 역할을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 이 레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발이 디스크라고 하는 거, 레버가 3개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클러치 커버 이렇게 보면 아까도 그랬지만 발이 3개가 있죠. 레버가 3개가. 그래서 여기에 스프링이 걸려 있어 가지고 이 압력판을 갖다 눌러주는데, 이때 베어링이 이 레버를 누름으로 인해서 압력판이 뒤로 물러나서 하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 압력판을 해체 또는 압력을 줄 수 있게끔 해주는 요 장치가 레버인데, 이 레버가 3개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산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나 요거는 중대형 자동차에 쓰여지는 것이고, 이 레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막판 스프링, 어떤 판 자체를 갖다가 이 판 자체를 약간 이렇게 휘게 만들어서 여기를 쭉 갈라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갈라놔가지고 이 스프링 자체가, 이 막판 스프링 자체가 레버 역할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여기 위에 베어링이어서 베어링 눌러주니까, 그래서 이거는 막판 스프링형에서는 레버 겸 스프링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해체하는 역할에서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레버다. 그때 스프링이 있는 방식과 아니면 이렇게 막판 형식으로 일체형으로 생긴 것은 스프링과 레버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버가 뭔지 알죠? 릴리스 베어링에 힘을 받아서 압력을 해체할 때 그때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바로 릴리스 레버입니다. 그리고 커버는 우리가 지금 클러치 어셈블리라고 하는 이 커버 전체, 플라이휠에다가 완전히 고정시키는 거, 이 전체 덩어리 커버 자체를 우리가 클러치 커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압력판과 클러치 스프링 전체가 지지가 돼 있죠. 그 안에 다 조립이 돼 있어요. 일단 베어링, 릴리스 베어링. 이 릴리스 베어링은 릴리스 레버, 즉 여기서 말씀드린 레버를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베어링이에요. 그래서 이 베어링에는 종류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시험이 잘 나옵니다. 종류. 앵귤러 접촉형, 볼 베어링형, 카본형. 현재 카본형은 잘 안 씁니다. 이건 카본형은 어쩌면 마찰, 미끄러짐 이런 것들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볼 베어링이다 보니까 금속과 금속끼리 닿았을 때 원활하게 회전해 주는 것은 볼 베어링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다 볼 베어링형을 쓰는 거야. 그래서 레버를 눌러주는 역할을 하면서 클러치 패드를 밟았을 때에 릴리스 레버와 릴리스 베어링이 접촉한 경우에만 작동돼, 베어링은. 그래서 기관과 함께 회전한다. 릴리스 베어링의 종류에는 이와 같이 볼 베어링형, 앵귤러 접촉형, 카본형. 시험을 잘 나온 들었어요. 다음 중 릴리스 베어링의 종류가 아닌 것은 뭐 이래가지고 필기 시험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3가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베어링들은 이 마찰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 구리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품을 딱 사다 보면 비닐 뜯어보면 그 안에 구리스가 약간 있는데, 조금 좀 꼼꼼한 엔지니어 분들은 말이죠, 거기다가 구리스를 더 집어넣어요. 구리스를 막 쳐가지고 그 안에 더 집어넣고 깨끗이 닦은 다음에 그리고 장착을 해줘. 그러면 아무래도 구리스가 많이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리스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지저분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이 솔벤트, 즉 세척이 휘발유성이 있는 이런 솔벤트라든가 휘발유로 세척을 하게 되면은 그 윤활 성분이 해체가 돼 버리겠죠. 그래서 마찰로 인한 마모가 더 심해져 소음도 나고, 그래서 반드시 이 볼 베어링은 이 베어링 형태는 릴리스 베어링은 솔벤트라든가 휘발유 같은 걸로 세척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릴리스 포크가 있어요. 이 포크는 이제 베어링을 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은 클러치 페달이 이렇게 있다고 보자고. 여길 중점적으로 해서 와이어가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릴리스 포크가 이렇게 있어. 포크. 그 다음에 이 포크 앞에 베어링이 있고, 이 베어링에 클러치 커버가 전체가 있는데 여기에 다이어프램식 스프링이 나오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 스프링이 있다면 스프링인데 이 자체가 이제 스프링이니까 요게 레버예요. 클러치 레버고 요게 클러치 포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압력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디스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페달을 밟으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 당겨지겠죠. 당겨지면 얘도 당겨지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릴리스 포크가 반대로 움직이죠. 이쪽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베어링을 누르면 베어링이 회전하고 있는 이 레버를 닿으면서부터 눌러버리죠. 그러면 여기 와이어링이 있었어요. 이렇게 와이어링 동그랗게 있어서 이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눌러주면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뒤로 물러나. 그러니까 압력판이 뒤로 오는 거야. 그래서 꽉 눌러주고 있던 플라이휠에 눌러주고 있던 압력이 해체되기 때문에 동력이 차단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클러치라고 지금 수업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명칭 보면 클러치 페달,
그 다음에 기계식 경우에 와이어, 릴리스 포크, 릴리스 베어링, 릴리스 레버, 그 다음에 이 스프링, 릴리스 스프링, 여기 스프링 방식은 따로 있겠죠. 그 다음에 압력판, 이렇게 해서 이 압력, 클러치 커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지우고. 그래서 우리가 그 클러치의 구성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이어프램식 클러치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 클러치 스프링이나 클러치 레버 이렇게 말씀을 드린 릴리스 레버 이런 거 보셨는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별도의 스프링을 두어가지고 압력판을 눌러주는 게 있는가 하면 판 자체, 그 판 자체가 스프링이야. 이 원판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다이어프램식 또는 막판 스프링이라고 하는데 그 특징을 한번 보자고요. 보통 우리가 그 소형 승용차 같은 데 많이 쓴단 말이에요. 압력판에 작용하는 압력이 균일하다. 스프링을 쓰게 되면요, 스프링이 3개잖아요. 만약에 스프링이 하나만 약하면은 밀어주는 압력판이 이렇게 꺾일 수가 있어. 압력이 틀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막판 스프링은 판 전체가 다 스프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압력판을 눌러주는 힘이 고르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레버가 부러지지 않는 한. 그 다음에 부품이 원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평형을 잘 이룹니다. 그리고 고속 회전 시에 원심력에 의한 스프링 장력 변화가 거의 없다. 이 스프링을 별도로 3개를 쓰게 되면 이거 계속 돌다 보면 이 스프링도 어떻게 피로감이 빨리 오겠죠. 그래서 3개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스프링의 변질이 빨리 돼요. 그래서 압력이 변동이 되고, 변동이 되다 보면 누르는 힘이 틀려져 갖고 동력을 차단했을 때 차단이 불량할 경우가 많겠죠. 아까 우리가 런아웃이 심할 때의 현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압력판 자체 내에서부터 일단 디스크를 눌러주는 힘의 변형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클러치판이 어느 정도 마멸이 돼도 압력판에 가해진 압력의 변화가 적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압력판의 변화가 적다는 얘기는 압력을 눌러주는 압력이 적다는. 그래서 막판 스프링을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러치 페달을 밟는 힘이 적게 든다. 이 산발이라고 하는 거, 스프링이 3개 있고 레버를 별도 쓰는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중대형 자동차에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 페달이 무거워. 무겁다고.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나 다이어프램식 방식들은 레버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눌렀을 때 힘을 분산시켜. 그걸 보고 우리가 응력 분산작용이라고 하잖아요. 응력 분산작용. 그래서 힘을 분산하다 보니까 사람이 누르는 힘이 그만큼 적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조와 다루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스프링과 레버가 따로 되어 있는 방식들은 레버 분리해, 스프링 분리해, 그 다음에 레버 높이 조정하는 스크류가 있어. 막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이어프램식은 딱 그냥 판 하나 자체가 레버의 높이를 조절할 필요도 없어요. 똑같아. 그래서 예전에는 레버 높이 불균형 측정하는 시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산발이 같은 경우에는 평판에다 놓고 레버가 3개가 높이가 똑같아야죠. 그래야 베어링 눌렀을 때 눌러주는 힘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레버가 3개가 있으면 이 레버 높이가 버니어 캘리퍼스로 다 재가지고 그 높이가 똑같게끔 조절하는 스크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막판 스프링형은 판 자체이기 때문에 레버가 쫙 한 20개 정도가 쫙 보인다고. 거의 변동되는 일이 없어요. 부러지지 않는 한. 그래서 그 레버의 불균율 정확히 맞았는데 그렇게 변동될 일이 없다. 그리고서 구조가 간단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조작기구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클러치 패드를 밟았을 때 과연 뭘로 베어링을 밀어줄 것이냐. 베어링을 눌러준다는 얘기는 압력을 해체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력 전달 방법이 어떠냐. 이렇게 와이어를 쓰는 거. 와이어를 당겨가지고 밀어주는, 포크를 밀어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기계식 조작기구라고 합니다. 클러치 페달의 조작을 로드나 어떤 그냥 쇠 막대기를 가지고 쭉 눌러도 되는데 자동차 구조상 이 로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케이블을 통해서, 케이블 와이어죠. 릴리스 포크에 전달해서 동력을 차단한다. 이게 바로 기계식 조작입니다. 여기 만약에 유압식이라고 한다면 잠시 뒤에 보겠지만 오일의 힘을 가지고 릴리스 포크를 작동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유압식을 보면은 이와 같이 틀리죠. 여기다가 마스터 실린더, 여기 들어가는 오일은 이제 브레이크 오일이 들어가요. 우리가 제동 장치 들어갈 때 다시 말씀드릴게. 자, 페달을 밟아. 페달 밟으면 여기 있는 오일이 쭉 전달이 돼. 그래서 파이프를 통해서 나가가지고 지금 보다시피 나가요. 나가가지고 여기 릴리스 실린더라는 게 있어요. 릴리스 실린더가 쭉 나가죠. 이게 바로 로드인데 이 로드가 쭉 나가가지고 이 포크를 갖다 밀어. 그럼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여기를 기점이지. 밀어주는 거야. 쭉 밀죠. 이렇게 베어링을 밀어버려. 이렇게 밀어서
압력판이 나가면 이게 뒤로 해체돼서 동력이 해체되는 이런 방식. 그래서 오일로서 작동시키는 것은 유압식 조작기고 와이어로서 작동하는 것은 기계식 조작기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유압식 조작기구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클러치 페달의 조작력을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에서 유압으로 변환시키기 때문에 기계식보다는 유압식이 어떻게 돼? 힘이 적게 들어가죠. 굉장히 가벼워요. 그 다음에 유압은 파이프를 통해서 릴리스 실린더에 전달되면 푸시로드, 아까가 나가는 거, 바로 요게 바로 푸시로드예요. 요게 푸시로드야. 여기서 요 푸시로드가 나가면서 릴리스 포크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동력 전달의 과정은 그렇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푸시로드가 릴리스 포크에 전달해서 동력을 차단할 수가 있다. 마스터 실린더, 파이프, 플렉시블 호스. 이 플렉시블 호스는 뭐냐면 오일을 전달할 때 이 강파이프를 씁니다. 강관을 쓰는데 브레이크처럼. 그러나 어떤 움직이는 곳, 예를 들어서 앞바퀴다 이거야. 앞바퀴 여러분들 우리가 조향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바퀴 브레이크 장치에 브레이크 파이프는 전부 다 강파이프를 쓰는데 파이프를 갖다가 앞바퀴에까지 다 갔다 그러면 조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유연성 있게 움직이는 그 부분 정도까지는 우리가 플렉시블 호스라는 게 고무 호스예요. 고무 호스. 그러니까 압력이 굉장히 견딜 수 있는, 굉장히 강하게 견딜 수 있는 호스를 플렉시블 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바퀴 조향 장치의 브레이크 시스템에서도 플렉시블 호스가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렉시블 호스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릴리스 실린더는 마스터 실린더에서 오일의 압력을 받아서 푸시로드를 작동시킬 수 있는 실린더를 릴리스 실린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푸시로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클러치 페달의 설치 위치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와이어 같은 경우는 한정되어 있죠. 와이어가 길든가 어떤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마스터 오일로 하기 때문에 오일을 갖다가 저 끝에까지도 갈 수 있고 아무 데나 설치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오일로 동력을 전달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 유압의 전달이 신속하기 때문에 클러치 조작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공기는 압축을 하면 압축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엔진에서 배웠듯이. 그러나 오일은 압축이 안 돼요. 내가 전달을 해주면 그 전달력이 그대로 간다고. 따라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와이어는 잘못하면 끊어지잖아. 물론 오일은 세지만 않으면 돼요. 와이어는 끊어지거든 늘어지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작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압식은 그런 일이 없다. 그 다음에 각 부에 마찰이 적어서 클러치 페달의 조작력이 작아도 된다. 그리고 클러치 조작 기구의 구조가 좀 복잡하다. 와이어를 간단하게 줄 하나 걷는 거하고 오일을 써가지고 마스터 실린더 써야죠. 릴리스 실린더 써야죠. 하다 보면 구조가 좀 복잡할 수 있죠. 복잡할수록 사람이 느끼는 건 편하게 느낄 수 있다. 그 다음에 오일이 누출되거나 어디가 새거나 또는 공기가 유입이 되면은 조작이 어렵다. 공기가 들어가는 걸 뭐라고 그랬죠? 베이퍼록이라고 그랬죠. 베이퍼록. 밀폐된 공간에 오일만 있어야 되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그 안에 공기방울이 생겨. 또는 어디서 새에서 들어왔어. 그러면 오일이 그대로 동력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공기방울이 있다 보면 그 공기방울이 압축이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서는 100을 눌렀는데 여기서 100까지 그대로 빨리 전달이 돼야 되는데 80밖에 안 와. 그럼 그만큼 늦은 거죠. 늦어져 버려. 그래서 이 베이퍼로 공기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유압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공기 빼기 작업도 해주는 것이 좋다. 자, 그러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클러치 페달을 한번 보자고요. 이 페달을 밟은 후부터 릴리스 페달을 딱 밟았을 때 릴리스 베어링이 앞으로 나가서 레버를 눌러갖고 동력을 차단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이어프램에 닿을 때까지 페달이 이동한 거리를 우리는 자유간격이라고 한다. 근데 자, 이 부분 잠깐 볼까요? 이 유격, 클러치 페달의 유격,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뭐였다? 우리는 자유간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자, 클러치 페달이 이렇게 있어. 여기 기점에서 와이어가 쭉 가가지고 릴리스 포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베어링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레버가 있어. 자, 그러면 얘는 항상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여기 자동차가 이렇게 이제 바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클러치 페달 살짝 손으로 살짝 눌러봐. 눌러보면 힘이 안 들어가고 까딱까딱까딱까딱 하는 그 여백이 있습니다. 약간의 유격이 있어. 그 간격을 유격이라는 거야. 내가 유격이란 말을 조금 이따 써먹으려고 여백이라고 했는데 작동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힘이 안 들어가고 손으로 눌러도 까딱까딱까딱 해요. 그건 뭐냐면 얘가 요만큼 딱 들어갈 때는 요 포크가 베어링을 요 돌아가는 레버까지 여기까지 딱 가는 거리야. 베어링이 레버에 닿을 때까지는
동력 차단이 안 되죠. 얘를 누르고 나서 그때 시작부터가 동력 차단 시작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갈 때는 힘이 안 들어가는 거야. 까딱까딱까딱까딱 해요. 그럼 어떻게 얘도 까딱까딱까딱 하잖아. 그러다가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이미 여기 닿았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단 거야. 다 가지고 여기서는 스프링의 힘을 이기고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힘이 들어가는 거야. 꾹 눌러. 완전히 내려가면 완전히 차단돼서 동력이 차단되는 거야. 그래서 요걸 우리가 작동거리라고 그래. 작동거리. 그다음 여기를 유격이라고 그래. 그러면 정의를 내리자면 이거 필기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클러치 페달의 유격이란 릴리스 베어링이 릴리스 레버에 닿을 때까지 페달이 움직인 거리를 유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외우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릴리스 베어링에 닿을 때까지 페달이 움직인 거리를 클러치 페달의 자유간극, 즉 유격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유격은 늘어나면 안 되고 또 너무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겠죠. 그거 좀 이따 이거 이론 보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적으면 너무 크면 나옵니다. 먼저 설명해 볼게요. 클러치가 미끄러지면서 너무 작으면 디스크가 과열돼서 손상이 된다. 너무 크면은 차단이 불량이고 변속 시 소유 발생과 기어가 손상된다. 그래서 클러치 페달의 유격은 약 20에서 30mm 정도, 2cm에서 3cm 정도의 유격이 있어야 된다. 기계식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조정 방법이 기계식이 어떻고 유압식이 어떤데 요거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 유격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클러치 페달이 이렇게 있어. 여기 중점이죠. 와이어가 나가. 그 다음에 여기에 릴리스 포크가 있고 여기 베어링이 이렇게 딱 있어요. 레버가 있어. 자, 그러면 앞쪽에 다 나머지 다 생략을 하고, 자, 여기 디스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유격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커. 그러면 베어링이 레버에 닿을 때까지 길이가 길면 얘도 여기서 많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부터 작동이잖아.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인 유격은 페달에서 보는 겁니다. 2 내지 3cm, 20mm에서 30mm라는 얘기는 여길 두고 하는 얘기예요. 여길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자동차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측정할 때 철자를 여기서 직각으로 딱 댑니다. 여러분들 이건 유격도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서 됐을 때 이 페달의 높이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얘를 손으로 살짝 눌러. 그럼 이제 싹 들어서 딱 걸릴 때 있죠. 여기까지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 요때 이 거리가 철저히 나타나. 이게 20에서 30mm가 가장 좋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클러치 페달의 유격은 페달에서 측정한 거예요. 단지 정의는 베어링이 레버에 닿을 때까지 페달이 움직인 거리. 이게 20에서 30mm다. 페달에서 측정한 거. 그런데 요건 조금 아까 배웠고 유격이 너무 클 때와 작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게 너무 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여기서부터 작동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얘가 여기까지 가는 동안 거리가 한참 걸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참 들어. 극단적으로 생각하자고. 꽉 눌러도 차단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차단이. 안 되죠. 이만큼 일단 손실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차단이 제대로 안 돼. 동력 차단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변속할 때 아까도 얘기했죠. 차단이 확실하게 돼야 된다. 클러치는. 그러나 동력이 조금이라도 밀고 나가면 기어 변속할 때 어떻게 돼? 까락까락 소리가 나고 기어 변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무버 상태 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너무 작다고 보자고. 극단적이야. 너무 작으면 아주 작아. 그럼 레버가 여기 닿았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게 닿았다는 얘기는 항상 완전하게 못 밀어주고 항상 뒤로 약간 물러났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압력판이 플라이휠의 디스크를 완전하게 꽉 밀착을 되지 못하고 항상 약간 늘어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슬립 현상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동력 전달이 불량하다. 그래서 유격이 작으면 동력 전달 불량, 유격이 너무 크면 동력 차단 불량.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여기가 디스크가 일반적인 어떤 두께라는 것이 있잖아요. 두께. 근데 이 디스크의 두께가 있는데 쓰면 쓸수록에 이 디스크는 점점 마모가 돼서 얇아지죠. 얇아지다 보면 이 압력판이 여기를 누르고 있어서 레버가 여기까지 딱 해서 요만큼 유격이었는데
이게 얇아지면 얇아질수록에 이 압력판은 어떻게 돼? 자꾸 앞으로 나가죠. 앞으로 나가다 보면 여길 중점적으로 레버 앞으로 나가다 보면 이 레버가 점점 어떻게 돼? 베어링 쪽으로 오죠. 그럼 점점 유격이 어떻게 돼요? 베어링이 레버에 닿을 때까지 페달이 움직이는 거리를 유격이라고 했는데 베어링과 레버의 거리가 어떻게 돼? 점점 작아지죠.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 눌러주는 결과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미끄러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디스크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클러치 페달을 안 밟아도 동력이 자꾸 슬립이 일어나겠죠. 그 원인만 본다면. 그래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유격은 점점 커져 작아져?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뭐 그때마다 다 교환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페달에서 유격이 점점 없어지는 거야. 쓰면 쓸수록 점점 작아져. 유격이 점점 작아져. 그래서 동력 전달이 불량해져.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이 와이어 방식에서는 유격을 조금 넓혀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넓혀줘? 이 와이어에 유격 조정 너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본네트를 딱 열면 이 기계식 클러치에서는 이 클러치 케이블이 여기 딱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스토퍼도 있고 너트가 있어요. 너트를 갖다가 어떻게 돼? 풀러줘요. 풀러주면 풀러줄수록 이 케이블이 느슨해져 갖고 얘가 뒤로 와. 포크가 뒤로 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여유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 유격이 점점 조금 넓어지겠죠. 유격이 너무 넓으면 얘를 조여. 이 케이블의 케이스야. 조이면은 점점 당겨지는 효과가 나요. 그래서 베어링이 앞으로 자꾸 나가. 그래서 유격이 미션 안에, 하우징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 갖고 검사가 안 되니까 페달에서 검사하는 거예요. 페달에서 검사해가지고, 야, 이거 굉장히 큰데? 그럼 여기 조여. 스토퍼 갖고. 유격 조정 너트 갖고 막 조여. 그러면 이게 점점 작아지는 걸 느껴요. 그 다음에 너무 작아. 그럼 풀러줘. 그럼 얘가 또 여기저기 생겨. 그러니까 사용하면 할수록 유격은 점점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럼 뭘로 조정하느냐? 유격 조정 너트로 조정한다.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유압식인 경우다. 유압식인 경우. 자, 그럼 여기에 와이어가 없고, 여기 이제 거꾸로, 여기다 해도 된다. 여기 밀어주는 건데. 자, 페달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마스터 실린더를 딱 뒀어요. 그래갖고 유압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가지고, 여기에 실린더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 여기 기점으로. 여기 기점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 기점으로 해야지 이게 앞으로 나가겠지. 자, 페달을 밟았어. 그러면 여기는 오일이 나가서 일이 확장되니까 얘가 밀어버리죠. 그러면 여기 기점으로 여기 미니까 이게 앞으로 쑥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유압식에서는 유격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재봤더니 유격이 너무 커. 또 너무 작아. 근데 기계식에서는 와이어에서 뭐 이렇게 스토퍼나 유격 조정 너트 갖고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이때의 유압식에서는 아까 우리 이 부분 뭐라 그랬죠? 푸시로드라고 그랬죠? 요 푸시로드. 여기에 조정 너트가 있어요. 여기에. 푸시로드에. 그래서 이 푸시로드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나가는 기량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늘면 늘릴수록 유격은 작아지고 푸시로드의 길이를 줄이면 줄일수록 유격은 커져요. 그래서 유압식에서는 유격 조정을 푸시로드에서 한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푸시로드에서 한다. 그 다음에 길면 유격 작아지고 짧으면 유격 커지고 와이어 방식 기계식에서는 조이면 조일수록 유격은 작아지고 풀면 풀수록 유격이 커진다. 그래서 기계식과 유압식에서 유격 조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그림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정 방법, 기계식은 유격 조정 너트, 유압식에서는 푸시로드의 길을 조정한다. 이게 그 뜻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건 기계식입니다. 자, 페달을 밟으면은 이게 와이어가 있어갖고 이게 당겨져. 그럼 여길 기점으로 해서 이 릴리스 포크가 이렇게 당겨 얘는 나가잖아요. 그죠? 요만큼. 그래서 요것이 지금 동력을 차단하는 과정인데 유격을 한번 보면 요만큼 여기서 움직이는 거. 요게 유격이에요. 그만큼 베어링이 레버에 지금 딱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요만큼 페달의 유격은 요만큼 여기서 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값을 유격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그림 잘 보이시죠? 앞전에 엔진 쪽에서는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화면 전체로 보여줘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는 좋은데 이거 어디를 봐야 되지? 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좀 그림을 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제가 아예 그냥 다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가 더 빠를 것 같았습니다. 요새는 뭐 핸드폰 화질도 좋고 TV 화질도 좋고 또
제가 제작하는 영상 화질도 좋으니까 이거 다 잘 보이리라고 믿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괜찮으시죠? 칠판에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산업기사든 기능사든 기사든 요건 잘 나와요. 자, 클러치의 용량이라는 게 있어. 뭔 얘기냐면 엔진은 조그만데 이 클러치의 동력을 전달하고 차단하는 게 클러치의 역할인데, 동력을 변속기에다가 이만큼을 주느냐 요만큼을 주느냐. 만약에 클러치를 크게 만들면은 동력을 더 잘 줄 거 아니야. 또 엔진이 큰데 클러치가 너무 작으면 미끄러짐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럼 동력이 조금밖에 안 가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을 뭘고 우리가 클러치 용량이라고 하는데,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을 T라고 하고 압력판과 압력판 사이의 마찰 계수를 F라고 하고 클러치판의 평균 유효 반경을 R이라고 했을 때, 기관의 회전력을 C라고 했을 때 TFR은 이거 두 개 다 합친 거는 C보다, 기관의 회전력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 그래야 같으면 100% 다 가는 거고 크면은 동력이 조금 더 나가는 거죠. 그죠? 적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도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엔진의 동력을 최소한도 100% 다 갖다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다음 중 클러치의 용량을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그래갖고 요 조건을 딱 준 다음에 이것이 막 섞어놔요. 막 섞어놓은 게 가나다라로 막 섞어놔. 그럼 거기서 뭐예요? TFR은 C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 부등호 관계. 요거 잘 보셔야 돼. 요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클러치의 용량은 엔진 회전력, 엔진의 힘보다 1.5에서 2.5배 정도가 가장 좋다. 요것도 알고 계시고, 용량이 너무 크면, 클러치가 너무 크면 접촉될 때에 충격이 커서 엔진이 정지될 수 있어요. 엔진은 요따만한데 2만원 저항을 갖다, 이것도 어차피 저항이잖아요. 동력을 딱 붙이는 거는 요만한데 2만원 갖다 더 붙여버리면 얘가 힘이 너무 없다 보니까 에고 너무 크네, 그리고 딱 꺼져버려. 그죠? 이런 결과야.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엔진은 이따만한데 클러치가 요만해, 요만큼만 저항하다, 그러면 택도 없죠. 그러니까 미끄러져 버리겠지. 그래서 클러치가 미끄러져서 클러치판에 마멸이 촉진된다. 크지도 작지도 않게 클러치의 용량은 엔진의 용량, 엔진의 출력과 상관된다. 얼마만큼? 1.5 내지 2.5배 정도가 가장 좋다. 요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비는 어떻게 하느냐?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번 볼까요? 클러치 페달에 유격이 너무 적을 때, 아까 얘기했죠. 유격이 너무 적으면 압력판의 압력이 해체되는 거기 때문에 슬립이 일어나. 디스크 자체는 마모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압력판이 약간 뒤로 물러난 거기 때문에 슬립이, 미끄러짐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클러치판에 오일이 묻었다. 마찰 계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오일이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뻑뻑해야 돼. 근데 거기 오일이 약간 묻었어. 그럼 미끄러지니까 안 된다. 그다음 마찰면 라이닝이 경화됐다. 이게 열을 많이 받으면요, 반크러치를 많이 쓰게 되면 열을 축적한다 그러죠. 그 마찰열로 인해서. 그럼 경화돼. 딱딱하게 굳어버려가지고 돌덩이처럼 돼버린다. 그러면 마찰 계수가 떨어져요. 그래갖고 금속하고 똑같아. 그냥 미끄러지는 거야. 왜냐면 마찰력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경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프링 장력이 작다. 스프링 장력이 약하면 플라이 휠의 디스크를 누르는 압력판의 힘이 약하니까 또 미끄러질 수가 있어. 그래서 장력도 정확해야 된다. 클러치 스프링의 자유고가 감소됐다. 눌러주는 스프링 자체의 자유고라는 것은 뭐냐면, 스프링을 가만히 놨을 때, 바닥에서 가만히 놨을 때 자기 스스로의 높이가 있어. 새 거일 때. 근데 이걸 자꾸 쓰다 보면 얘가 작아지죠. 이렇게 작아져. 작아졌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눌렀을 때 힘보다 요만큼 눌렀을 때 힘이 더 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자유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밸브 스프링 자유고 공부하셨죠? 번역 헬퍼스라든가 또는 장력 테스터기에서 우리가 밸브 스프링의 높이를 재는 게 있어요. 거기 우리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 스프링의 점검 계소 몇 가지죠? 세 가지죠. 뭐뭐뭐 있어요. 원래 스탠다드에서 본 거. 자유고, 직각도, 그 다음에 장력. 스프링은 세 가지 점검사항이 있어요. 자유고, 직각도, 장력. 여기서는 뭐야? 자유고가 감소됐다. 자유고가 원래 길보다 작아지면 장력 또한 약해진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거 스프링에 대한 장력이 어떻게 됐는지 감소가 되면은 또 미끄러질 수 있다. 클러치판 또는 압력판이 마멸됐다. 클러치판 자체가 소선됐거나 압력판이 또 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깨지거나 흠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를 교환할 때 이 클러치 커브에 같이 있는 압력판 그것만 또 분리가 안 되니까 그냥 어셈블리 전체로 우리가 교환해야 되는 기본 부품들이 있어요. 디스크, 클러치 커버, 베어링, 조금 더 나가면 포크인데 포크는 거의 뭐 교환할 일이 없어요. 유압식에서는 릴리스 실린더 있죠. 거기서 잘 터져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많이 새. 그래서 릴리스 실린더까지 교환하는 경우는 있어. 그런 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클러치가 미끄러질 때 영향. 미끄러지다 보면은 동력이 100을 만들어서 100을 바퀴에다 써먹어야 되는데 클러치에서 미끄러지다 보니까 우리가 엔진 토크를 더 많이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셀을 더 많이 눌러. 그러다 보면 기름 더 많이 먹잖아요. 어차피 가는 거리는 똑같은데. 그래서 연료 소비량이 커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언덕길 올라갈 때, 등판할 때 클러치판에서 타는 냄새가 나. 엔진이 힘이 좋아갖고 왕 하는데 디스크가 미끄러지다 보니까 그게 마찰열로 인해서 타버리죠. 그러면 이 디스크 타는 냄새가 되게 고약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운행하다가 어떤 큰 트럭이라든가 디스크 브레이크가 안 좋은 차량들 이렇게 보면 타는 냄새가 확 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디스크 타는 냄새입니다. 클러치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클러치에서 소음이 발생한다. 찌 하고 이게 미끄러지면 그 소리가 들리겠죠. 아주 심할 때 들려요. 아니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눈깔 빠졌을 때 쿠션 스프링 말고 뭐 토션, 댐퍼 스프링 빠졌을 때 그때 더그덕 들어옵니다. 접착하거나 해체할 때 더그덕 소리 납니다. 그게 이제 스프링 빠진 거. 그 다음에 자동차에 증속이 잘 안 된다. 고속으로 변환을 해도 디스크 자체 내에서 미끄러짐이 발생하니까 고속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증속이 안 된다. 미끄러질 때 영향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차단이 불량할 때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동력이 빨리 차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차단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판 자체가 휘었거나 아니면 런아웃이 크거나 이런 건데 보자고요. 클러치 페달이 너무 크다. 유격이 너무 크면 내가 암만 눌러도 유격이 너무 큰 만큼 과대하게 한번 표현한 거예요. 그만큼 베어링이 레버를 누르는 힘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차단이 안 된다. 그래서 유격이 너무 클 때야. 릴리스 포크가 잘못됐다. 다른 거 다 좋은데 이 포크가 뭐 꺾어졌거나 휘었어. 그래서 포크가 안 좋으니까 베어링을 못 눌러줘. 이래도 차단이 안 되겠죠. 눌러줘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릴리스 실린더 컵이 손상됐다. 이번에 유압식 얘기하는 거예요. 마스터 실린더에서 오일을 줬는데 릴리스 실린더에서 오일을 받아갖고 포크를 밀어줘야 되는데 푸시로드가 여기서 뭐 오일이 새. 그럼 오일이 새니까 푸시로드가 안 나가니까 포크를 못 눌러주니까 베어링이 못 나가니까 압력판 레버가 릴리스 레버가 못 눌러주니까 압력판이 해체가 안 되니까 동력이 차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쭉 연관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유압장치에 공기가 혼비했을 때 베이퍼록이 났을 때 기계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유압식에서 이 베이퍼록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동력 전달이 안 되니까 차단이 아예 안 되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클러치를 차단하고 클러치를 일단 차단했어. 그리고 공전이야. 엔진이 붕 하고 있어. 또는 접촉할 때 차단 또는 접촉할 때 소음이 나. 그럴 때도 어떤 경우 릴리스 베어링이 마모됐다. 접촉할 때 베어링에 구리스가 다 빠져나갔어. 그럼 거기 볼 베어링이 있는데 접촉할 때 레버에 닿는다 그랬잖아요. 까르륵 까르륵 소리 나겠죠. 그 다음에 파일럿 베어링 마찬가지야. 파일럿 베어링이 뭐냐면 변속기 입력축이 플라이휠 안에 들어갈 때 그 안에 베어링이 있어요. 플라이휠이 막 돌고 변속기 입력축 그 안에 니들 베어링과 파일럿 베어링이 있습니다. 고개 망가져도 거기서 하고 소리가 나요. 클러치 허브 스플라인부. 클러치의 중심에는 허브가 있고 변속기 입력축에 스플라인부가 끼어져서 동력을 전달하는데 여기가 마모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끄럭끄럭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소음이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차단과 전달, 그 다음에 클러치 계통의 전달 기구, 그 다음에 소음 날 때, 동력 전달이 안 될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